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열 변호사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좌우와 동서, 남녀와 빈부 모두 통합하는 그런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 김문수 후보가 첫 선대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첫 선대회의를 열었고, 여기에 권영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권성동,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황우여 선거대책위원장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전날 캠프 측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정한, 그런데 이 한동훈만은 지금 불참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뒤 경기 포천시 한센인 마을과 의정부 제1시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거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만 여기에 한동훈이가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를 주도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했다면서 세계가 경탄하는 민주주의와 번영, 대화합의 나라를 반드시 이룩하고 마침내 자유통일을 앞당기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위기를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로 삼아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유례없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민주주의 역사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로성장 시대를 너무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제로성장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어려운 시기지만 노사, 민정, 노동자와 기업과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뛰면 대반전을 이룰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우리 대한민국 77주년 역사를 지금 보면 못할 일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하면 되는 대한민국이다. 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 저는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회의에 참석해서 대한민국 3류가 아닌 초인류 정치가 실현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당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고 험난한 길이 앞에 많이 있다. 국민들께 항상 호소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손잡고 그러면 못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첫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좌우와 동서, 남녀와 빈부 모든 것을 통합해서 대한민국 정말 잘한다, 대한민국 가능하다 라는 그런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했는데요. 첫 번째 선거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첫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좌우와 동서, 남녀와 빈부 모든 것을 통합해서 대한민국 정말 잘한다, 대한민국은 가능하네 라는 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을 3류가 아닌 초인류 정치가 실현되도록 열심히 하겠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초인류 정치입니다. 그리고 김 후보는 우리 당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고 험난한 길이 앞에 많이 있다. 국민들께 항상 호소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손잡고 그러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77주년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현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말이죠, 얼마나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그다음에 세계 속의 중심국가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는 대한민국이고 하면 되는 대한민국이다. 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 저는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 다만 이제 정치 자체가 위기, 대한민국의 정치 자체가 위기다. 그래서 이 정치가 위기이기 때문에 이 정치를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동훈의 이 돌발 행동입니다. 한동훈은 어제 분명히 수락연설을 하면서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 근데 뒤에서 돕겠다라는 말이 사실은 좀 마음에 걸렸거든요. 왜 뒤에서 돕겠다라고 말을 할까? 이 말 속에 이미 지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지금 한동훈이는 오늘 첫 번째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가 지금 한동훈하고 상의 안 하고 당에서 지금 선거대책위원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지금 선임을 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래가 보통 말이죠. 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면 같이 지금 출마했던 사람들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건 있답니다. 1, 2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떨어진 후보 말고 결승까지 갔던 이런 후보에게는 사전에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보통 그런 경우는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는 한 무조건 선거대책위원회에 집어넣지 않는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동훈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거기다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공동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은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 의견을 좀 안 물어본 것이 절차적으로 약간 뭐 문제가 뭐 예의를 안 거쳤다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마음만 있다면 자기가 승복하겠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장점을 배우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또 우리 지금 위기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이 당이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이 당이 어려워진 것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건데, 거기에 어쨌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고, 실제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한동훈이가 직접적으로 아주 큰 어떤 포션에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당의 위기상을 초래한 하나의 장본인으로서 이 당의 위기상을 그야말로 헤쳐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대승적 결단, 그런 어떤 통큰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사소한, 예를 들어서 한동훈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먼저 그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공동 이걸 발표했다고 해서 그거를 이유로 만약에 안 나왔다, 그리고 김문수를 안 도와주겠다라고 한다면, 뭐 한동훈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마음을 지금 풀지 않고 있지만, 이 보수당에서, 적어도 이 보수당에서 자기의 자리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적어도 말이죠, 한동훈은 뭘 해줘야 되냐면, 이준석처럼 말이죠, 이재명의 지금 사실상 사법 쿠데타, 이거를 그러니까 사법부를 갖다가 유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막아주는, 그걸 공격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이는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는 벌써 지금 민주당을 또 이재명을 향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대법원장을 갖다가 무슨 뭐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그야말로 헌법을 갖다 유린하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규탄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준석이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 클 가능성을 굉장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준석이가 확실하게 말이죠, 자기의 스탠스를 정하면서 그야말로 보수 쪽을 도와준다면 이준석이 미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원래가 이제 이 보수당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 싸가지 없다 해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당 친다 해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준석이를 뭐 우리 당으로 다시 데려오고 이런 거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이준석이가 제3지대에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이재명을 공격해 주는 것은 우리한테 이의제의로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이준석하고 뭐 연대하겠다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우리 김문수 후보도 말이죠, 그냥 원칙적으로 김문수는 김문수의 길을 가면 됩니다. 오늘 히틀러보다 더한 독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프레임을 잘 가져가는 겁니다. 프로포간다, 슬로건을 잘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문수는 김문수의 길을 뚜벅뚜벅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이제 나오는데 좀 충분히 잘 될 걸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또 삐걱거리지 않겠느냐, 조금이야 어떤 조율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지금 5월 7일 정도까지는 단일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가 순조롭기 때문이죠. 5월 10하고 11일이 등록 기간인데 막판까지 뭐 안 되고 그러면 김 빠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문수하고 한덕수는 단일화가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누가 유리하냐, 그거는 뭐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근데 김문수가 이번에 국힘에 지금 후보가 됨으로써 좀 한덕수한테 뒤지던 이런 것들도 바뀔 가능성이 있죠. 상황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말이죠, 충분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우리가 보수 정권이 지금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거고, 여기 대해서 약간의 어떤 삐걱거림이 있을 거예요. 생각이 다를 거예요. 선대위에서도 안철수 생각이 좀 다르고 누구 생각이 다르고, 그런데 그걸 포섭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김문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뭉치지 않으면 정말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 필승의 전략으로 정말 그렇게 해야지
안에서 뭐 분열이 일어나면 해볼 것도 없이 집니다. 지금 민주당 보십시오. 민주당이라고 그래서 왜 지금 뭐 대법원을 탄핵하느니, 대원장을 탄핵하느니, 무슨 뭐 법을 바꾸느니, 이재명 방탄법을 만드느니,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라고 해서 반대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큰 틀에서 쟤들은 하나를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당도 정말 이번에야말로 뭉친 모습을 보여줘야만 보수당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돌발 행동을 하고 선거대책위원회에 안 나왔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한동훈한테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역시 끝까지 한동훈이가 이렇게 보수당을 갖다 분탕치고 보수당에 어떤 돌멩이를 던지는 이런 짓을 한다면 한동훈의 미래는 없다, 독불장군 미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